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한 필지는 아래에 대지를 감싸고 있는 농지, 전이입니다. 위에 필지는 경매 사건 번호 2번, 아래 필지는 1번입니다. 최저가가 각각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독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 2015년 9월에 준공된 단층 주택입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로 단독주택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는데 아래 전 부분의 도로 사용 승낙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 단독주택 도로는 도로 사용 승낙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필지는 토지, 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동향으로 확 트인 전망이 매력적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권리 분석입니다. 여기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3년 4월 3일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물건은 이 사건 번호의 2번입니다. 1번도 제가 요거 설명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754번지, 물건 종류는 주택과 토지,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개시는 2022년 2월 3일에 했고 채권자는 북원신협이고요. 북원신협이 근저당에 의한 이미 경매를 넘긴 겁니다. 감정가는 1억 5천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3번 유찰이 감정가의 34%, 5,3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10%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렇게 진행 사항이 보이시죠? 3번 유찰이 돼서 지금 요 금액이 4월 3일 날 경매 기일이 잡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매는 사건 번호 2번이었고요. 지금 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과 매각 기일이 같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754-1번지입니다. 방금 754번지였죠? 이 754-1번지는 754번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건 종류는 농지고 토지 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경매 개시를 하는 이유는 1번이나 2번 한 가지 물건만 낙찰이 되어도 경매 본연의 물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만 매각하고요. 개시 결정은 똑같이 2월 23일입니다. 채권자랑 사건명 같고요. 이 토지 981평의 감정가는 1억 3천이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유찰이 돼서 4,5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10%. 여기 진행사항도 2번 물건과 동일합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는 2022년 3월 14일이 가격 시점이고요. 제가 앞에 현장 드론 영상 설명드릴 때 1번 물건은 도로 사정 때문에 낙찰받는 걸 추천을 안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요 권리 분석할 때 2번 물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 사용 승인은 2015년 9월에 완료되었고요. 30평의 단층 주택입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2개. 제시외 기타 여기 보면 창고, 가축 이런 건 매각에 모두 포함이고요. 제시외 기타 포함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평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현황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소재 소사 1, 2 마을회관 남동축 근거리에 있습니다. 대상 토지까지 소형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도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상 토지 노폭 약 3m 내외 콘크리트 포장 현황 도로가 소재합니다. 요 현황 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인 듯 보이는데 단독주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754-1번지, 이 754-1번지를 개발 건축을 하려면 이 사도 소유권자의 승낙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제시 외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차양, 창고, 부합밀, 종물 형태임, 이동 가능해 보이며 소살이 754-1의 소재함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건축물 도면인데요. 여기 기역과 니은이 보이죠? 여기가 13.9, 9제곱미터 이렇게 차양입니다. 차양. 그리고 디귿 부분, 이 디귿 부분은 2번 물건에 있는 게 아니고 1번 물건 754-1번지 전 큰 전에 14.4제곱미터의 컨테이너 박스가 한 채 있는데요. 요거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 현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아까 제시의 차양이 여기랑 여기에 붙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4번지가 경매 사건 번호 2번, 754-1번지가 1번이에요. 그래서 2번만 낙찰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754-1번지도 같이 낙찰을 받게 되면 요것만, 요 컨테이너 박스만 현 소유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기역, 니은, 요 차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컨테이너 박스, 이 컨테이너 박스가 754-1번지에 있는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 외 기타 물건입니다. 현장 조사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크는 모두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었고요. 제가 동쪽으로 전망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토지가 올라가 붙어 있어서 전망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테이블이나 수목들, 이런 수목들은 감정평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인수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원주택이 목록 2, 요 앞에 전 부분이 목록 1번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1번 내용을 보면 부건신협에서 2015년 9월에 근저당을 잡았고요. 토지 등기부는 2번 내용을 보면 2013년 9월에 근저당을 부건신협에서 잡았습니다. 토지에 먼저 근저당을 잡고 단독주택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공동담보로 부건신협에서 토지 건물을 모두 근저당을 잡은 거고요. 근저당을 잡은 후에 이모 씨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건물. 그 후에 2017년에 김모 씨 개인이 근저당을 잡았고요. 2019년에 안산시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김모 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지금 신청했고요. 매매 예약에 의한 2019년에 또 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부건신협에서 임의 경매를 넘겼고요. 청구 금액은 1억 9천 정도 됩니다. 이 토지 내용을 보면 부건신협에서 근저당과 함께 지상권을 잡았고요. 이모 씨에게 2015년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요때 이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용은 토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여기에요. 그 밑으로 모두 소멸이에요. 소멸.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이게 제약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권보다 다 후순위로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및 거리 설명입니다. 오늘 토지 주택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둔내 IC에서는 10km 거리, 새말 IC에서는 13km 거리입니다. 횡성 IC에서는 25km 거리고요. 원주 IC에서는 26km 거리, 차량으로 30분 좀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역 2호선에서는 123km 거리인데요. 1시간 20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을 잠실역에서 이렇게 상일 IC로 나와서 쭉 가시다 보면 광주, 경기 광주 IC가 나옵니다. 여기서 경기,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를 가면
여기 새마을 IC에서 10km 정도만 딱 들어가면 오늘 물건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